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암호기술의 그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제가 이제 수업한 거는 간단하게라도 이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키워드나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전반적인 습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꼭 복습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강의 복습의 시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 하면은 이제 1시간 수업을 했는데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복습하는 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죠.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권고하는 시간 정도는 한 절반 정도. 즉, 1시간 수업하면 30분 정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빨리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캐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이제 100% 모른다 하더라도 다음에 공부할 때 또 알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구글링 하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암호 기술의 평가입니다. 자, 암호 기술의 평가는요. 자, 우리가 이제 암호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제품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실제 제품이나 그 다음에 시스템에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이제 이 암호가 적용된 거를 실제 이런 암호 응용 시스템 같은 데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암호 알고리즘의 평가를 합니다. 알고리즘 평가. 그 다음에 암호 모듈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보보호 제품이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응용 시스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암호 모듈, 그 다음에 정보보호 제품, 그 다음에 응용 시스템 평가 이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정보보호 제품에 탑재된 이 암호 알고리즘이요. 이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안정성 평가요. 자, 이 암호 알고리즘은 정통 수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뭔가 검증을 거친다고 했어요. 그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암호 분석을 봤죠. 암호 분석은 공격자도 하지만 암호 분석가도예요. 분석가가 뭔가 이제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공격자가 어떤 제한된 시간에는 이걸 풀어낼지 않을지, 시간 테스트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비용 효율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제 분석을 해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마 이거는 설계를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을 얼마 안 들었는데 공격자가 이걸 바로 풀어냈다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 자체의 어떤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볼 수 있죠. 즉, 제한된 시간에 뭔가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알고리즘보다 좋은 알고리즘은 계산은 쉽지만은 공격자는 그걸 찾아내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그런 부분, 수학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비용 효율적, 이런 부분을 일단 평가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암호 알고리즘 자체 이론적 안정성과는 별도로, 이 말은 앞 단계에서 이미 알고리즘 평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암호 모듈을 평가할 때 이 앞부분에 한 걸 또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호 알고리즘의 이론적 안정성과는 별도로 암호 서비스의 기능을 제어하는 이런 암호 모듈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이런 게 좀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어 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CMVP, 그 다음에 코리아는 KCMVP. 이게 처음에 나온 사례였어요. 암호 모듈에 대한 평가는 CMVP, 그 다음에 KCMVP에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은 암호 모듈에 탑재된 정보보호 제품입니다. 제품. 이 모듈을 제품에다 탑재해요. 예를 들어서 침입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다 탑재를 해서 안정성을 또 평가하는 거. 그럼 이런 방화벽이 실제 여러 방화벽, IDS 등등 여러 가지가 응용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항공관제센터의 항공관제센터 여기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 이 앞 단계에서 이미 뭔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 평가하는 거를 갖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제품의 상호 연동해서 구성되는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이 단계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실제 적용하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암호 기술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은요. 암호 기술에 대한 평가입니다. 암호 기술에 대한 평가. 이거는 별 5개. 암호 기술에 대한 평가. 자, 먼저 이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스테가노그래피, 워터마크, 그 다음에 핑거프린트.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쪽이에요. 자, 스테가노그래피를 보게 되면요. 스테가노그래피를 보게 되면 메시지에 전송되고 있는 사실을 숨기는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뭔가를 숨긴다. 핵심 키워드는 스테가노그래피는 무언가를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테가노그래피 그 기법이 빈 라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그 명작 그 그림 작품이 있어요.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단부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림을 보면 위에서부터 보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진 않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디테일하게 보고 밑에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보는데 이 어떤 히든 정보를 그림 하단부에다 이렇게 삽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삽입하게 되면 뭔가 이제 좀 바꾸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숨겨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서로 전송하고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공원 같은 데도 이제 가방을 딱 놓고 한 사람이 갖다 놓으면 누가 이렇게 가져가고 둘 간의 어떤 약속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우리가 스테가노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워터마크는요, 원본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이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정보, 이런 저작권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하는 기술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는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ISBN이 들어가 있어요. ISBN. 즉, 이 책에 대한 그 저작권은 누구?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불법으로 카피해서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어쩌다 이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제 책에 이제 고아래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책이다 보니까 이런 걸 일부러 이제 캡처해가지고 제 허락 없이 인터넷 자기 사이트에 올려둔다든지 그래서 제가 검색을 딱 해보면은 딱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내리세요. 그럼 바로 연락이 와. 그분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캐치를 하고 있는데 올리시는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고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도 불법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저작권 정보와 같은 거를 다 삽입하는 게 우리가 워터마크라고 이릅니다. 자, 이거 핵심 키워드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핑거프린트는요,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매자 정보를 삽입해서 불법 배포 시 최초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게 기술이다. 자, 앨리스가 어떤 콘텐츠를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콘텐츠에 누구의 정보? 구매자 정보. 앨리스의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앨리스의 정보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워터마크하고 핑거프린트의 차이점은요. 워터마크는 제가 예를 들어서 교재 ISBN은 모든 책이 동일하게 들어갔죠. 그에 반해서 이 핑거프린트는 구매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자체가 좀 다 다르죠.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핑거프린트는 구매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저작권 관련다. 디지털 라이스 매니지먼트인데, 디지털 미디어 어떤 불법, 그 다음에 비인간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작권 소유자나 판권 소유자를 이용하는 정보보호 기술의 어떤 일종의 접근 제어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생명주기 동안에 어떤 관리하는 기술, 생명주기 동안 관리하는 기술. 디지털 생명 주기 동안 이거를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권한 관리라든지 사용 권한 관리. 때는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했을 때 어떤 과금,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만큼 이제 지불해야 된다든지 그런 관리를 다 하는 게 우리가 디지털 저작권 관리야. 여기는 이 앞에 있는 게 상당 부분이 다 포함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와서 한번 봐보면,
자, 먼저 스테가노그래피는 뭐를 숨긴다? 자, 메시지를 숨긴다는 얘기죠. 어떤 그 대상에 메시지 자체를 일단 숨기고, 그 다음에, 워드마크는 어떤 거? 판매자 정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었으면 그런 정보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핑거프린팅은 뭐다? 구매자에 관련된 그런 추적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삽입 정보가 동일하죠. 자, 그에 비해 여기는 삽입 정보가 뭐다? 다릅니다. 다르게 돼요. 그러면 이 핑거프린트는 다른데 가끔 이런 공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재를 구입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교재를 구입했는데 한 10명이 모여서 앉아갖고, 야, 우리 한번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들 간에 한 10명이 그 부분을 어떤 공통 부분을 찾아내서 뭔가 핑거프린트의 어떤 삽입 정보 같은 거, 이거를 찾아내는 그런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핑거프린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설계할 때는 공모 공격에 강해야 돼요. 공모 공격에 강해야 된다. 여기는 공모 공격에 강하게 설계해야 된다. 공모 공격은 뭐예요? 지금같이 10명이 모여서 같이 공모하는 거. 핑거프린트 그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 이제 같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강하게 설계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뭐다? 이게 뭐 핑거프린트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닉 메시지를 검출하는 게 일단 주 관점이, 그 다음에 저작권 폐지, 그 다음에 구매자를 추적을 합니다. 자, 공격의 강인성을 보게 되면, 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약하고, 이 부분이 좀 강해요. 이쪽 부분이 좀 강합니다. 뭐가? 핑거프린트 쪽이 강인성을 따졌을 때는 좀 보다 강하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스테가노그래피하고, 그 다음에 워터마크, 핑거프린트, 이 차이점, 이것이 이제 가끔 섞여갖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암호 기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 조금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이것저것 막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암호학에 관련된 어떤 필요한 암호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암호의 어떤 알고리즘 총칙, 그 다음에 기법, 이래서 뭐 치환 암호, 전체 암호,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 블럭 암호, 이런 기법을 좀 다룬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적용하는 것은 이제 대칭기, 비대칭기, 그 다음에 해시 함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 대칭기 암호가요. 대칭기 암호. 자, 대칭기 암호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확산과 혼돈입니다. 확산과 혼돈. 자, 확산과 혼돈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디퓨전, 그다음에 컨퓨전이라고 하는데, 자, 판서를 통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평문과 암호문이 있다 가정해보죠. 평문하고 암호문이 있습니다. 평문, 암호문이 있어요. 평문에서 암호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암화를 했다는 거죠. 암화를 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키를 집어넣어서 키를 뭔가 집어넣어서 암호문을 산출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키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로, 자, 이 암호문과 지금 여기 보면 암호문을 통해서 이 키 쪽을 찾아가는
이 부분을 어떤 관계를 숨기는 이것을 찾아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좌절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는 혼돈이라고 얘기한다. 좌절시키는 걸 우리가 혼돈이라고 해요. 혼돈. 그래서 이 부분은 평문과 암호문에서 이 키하고 여기 산출되어 있는 이 관계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뭐다? 이거는 혼돈이라고 합니다. 컨퓨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에 반해서 이 암호문을 통해서 이 평문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즉 평문과 암호문 사이 그런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거 우리가 디퓨전,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커 같은 거. 포커는 우리가 이제 한번 게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민족 전통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화투 같은 것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해요? 한 게임 끝난 다음에 이제 모르게 막 섞죠. 섞은 다음에 그 다음 게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관계가 파악이 좀 안 되도록 하는 거야. 파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키의 어떤 상관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혼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문과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거를 이 평문의 한 비트가 어디로 갔는지, 또 한 비트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찾아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걸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확산이고, 그 다음에 혼돈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한 거예요. 먼저, 이 확산은 뭐다? 암호문과 평문 사이 관계를 생기는 거야. 암호문하고 평문 사이 관계. 암호문하고 평문 사이 관계를 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문에서 평문, 이쪽으로 추적해서 가는 거. 이거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암호문에 대한 통계 테스트를 통해서 평문을 찾고자 하는 공격자를 좌절시키는 거. 평문을 찾고자 하는 것을 못하는 거. 자, 암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평문 쪽으로 갔죠. 평문 쪽으로 가서 이 관계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확산이야. 그러니까 이제 포커를 통해서 막 휘저으니까 어디 있나? 어떤 하나의 포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확산입니다. 대칭기에서 이런 기법이 막 쓰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돈은 암호문과 키의 관계. 암호문하고 어떤 거? 키의 관계를 생기는 것. 암호문하고 키의 관계. 그래서 암호문을 이용해서 키를 찾고자 하는 공격자를 좌절시킨다. 이게 비슷한 맥락이죠. 키를 찾고자 하는 공격자를 좌절시키고, 키의 단위 비트가 변하면 암호문의 거의 모든 비트가 변한다. 그래서 이런 관계, 그래서 확산과 혼돈이 대칭기에서 일단 사용이 된다는 거죠. 대칭 기법에서 이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암호문에서 거꾸로 가는 걸 좀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봐보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암호 분석을 볼 때 뭐를 찾았었죠? 암호 분석의 수행 주체는 공격자도 하지만 암호 분석가도 했어요. 타겟은 뭐였었다? 평문하고 키였었어요. 평문하고 키. 그러니까 이 평문하고 키를 찾아내면은 뭐다?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그 키를 찾아내면 때마다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평문을 찾아내면 그 오리지널 다 알아냈다는 거죠. 그런 것과 이제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다음은요. 페이스 스타일과 SPA인데, 페이스 스타일과 SPA. 자, 여기는 별 5개입니다. 페이스 스타일과 SPA. 자, 페이스 스타일과 SPA는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가, 자, 개미도 열심히 일하죠. 배짱이는 어떻게 해? 그늘에서 막 놀고 있어요.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워졌을 때 좀 고생을 좀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노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행인 것은 페이스달은 개미는 계속 일만 하고 그다음에 배짱이는 계속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임무 교대를 해요. 한 번은 일하고 한 번은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로스를 합니다. 자, 그에 반해 SP에는 개미만 있어요. 개미만. 배짱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절반은 놀고 있는데 얘는 뭐다? 100%가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야. 100%가. 한마디로 공장이 24시간 계속 가동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이 뭐가 더 좋겠어요? 이쪽이 더 좋죠. 이쪽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일을 보게 되면 페이스타일 그 구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SPA 구조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선후 관계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하는 이 데스 구조가 있는데, 데스는 지금 사용은 안 하지만 어떤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데스가 있었어요. 데스가 있었는데, 이 데스가 이 페이스타일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페이스타일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자, 한번 그 살펴보면 데스가 따른 페이스타일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입력을 좌우 블록을 일단 분할합니다. 자, 좌우로 분할했다는 것은 한쪽은 개미, 한쪽은 배짱이야. 한쪽은 그 개미, 한쪽은 배짱에서 둘이 분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블록을 라운드에 대해서 적용시킨 후에 출력값을 다른 블록에 적용하는 과정을 좌우 블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둘이 교대하면서 계속 한다는 거. 교대하면서 계속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페이스 다이그입니다. 페이스 다이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그 예를 보고서 한번 보죠. 데스 구조가 조금 그림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데스의 일반적 구조예요. 데스의 일반적 구조인데, 자, 이 데스 구조를 잘 봐보면, 데스 구조 한번 볼게요. 데스 구조가 지금 페이스타일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페이스타일 구조.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한 라운드가 지금, 요쪽은 약간 좀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데스가 총 64비트를 쓰는데요. 왼쪽 32비트, 오른쪽 32비트.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야. 64는 뭐다? 개미와 배짱이로 나눴다는 거야. 개미와 배짱이로 절반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나는 그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다? F 함수에 들어가요. 막 연산합니다. 연산한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XY예요. XY.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얘가 반대로 이렇게 크로스로 수업하죠.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가 서로 이제 임무 교대를 하는 거야. 임무 교대. 그래서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믹서하고 스와퍼가 있어. 뭔가 임무를 교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막 믹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믹서는 어떻게 하죠? 과일 같은 거 막 갈죠? 갈았을 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게 우리가 믹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 블록에 대해 이렇게 하고, 각 라운드마다 한 번 하고 서로 임무게 되고, 한 번 하고 임무게 되고 하고, 그래서 총 몇 건? 지금 데스 같은 경우는 지금 16라운드, 16라운드를 이것을 교대를 하면서 계속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다? 이게 페이스타일 구조다. 페이스타일 구조.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페이스타일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페이스타일 구조. 페이스타일 구조는 일단 분할을 하고 그냥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를 조금 띄고 있다. 자, 그래서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 평문 블록의 길이하고 키의 길이 라운드수. 평문 블록의 길이, 그 다음에 키의 길이, 그 다음에 라운드수. 이것이 강도를 결정한다.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은 이거를 암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데스를 한번 예를 들게요. 데스는 자, 평문 블록의 길이는 블록은 64. 64비트. 그 다음에 키는
56. 그 다음에 라운드는 16라운드야. 16라운드. 이 숫자를 안 계셔야 돼요. 숫자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암호학을 공부할 때는요. 암호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암호 알고리즘 뭐 설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요하게 그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거 위주로 막 그걸 하려고 그 사람은 암호 알고리즘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 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해당 분야의 사람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학을 공부할 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깊은 시면의 바다 윗부분 요 부분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 이상은 더 이상 알라고 궁금해하지 마셔. 뭐 그 소스 코드에 뭐 알고리즘 들어가는 거 여러분 궁금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거 하면은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시험은 떨어지는 거야.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는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강도를 결정하니까 중요한 요인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어떤 협력 업체에서 이제 그 물건의 제품을 납품을 했어요. 납품하러 왔는데 이 제품은 뭐 데스를 썼는데 뭐 키가 얼마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뭐야? 그게 중요한 게 블록이 얼마고 그다음 키는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뭐가 적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제품을 다른 거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맥락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꼭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대칭기에서는 이거예요. 비대칭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수학적 원리. 수학적 원리가 뭐가 있느냐? 원리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우리 해시 함수는요. 해시 함수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길이가 있어요. 그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다? 이 강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러니까 그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 포인트. 이런 부분은 일단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대칭기를 비유할 때 보통 스크램블 에그라고 해요. 계란 프라이라는 거. 계란 프라이. 계란 프라이 할 때 예를 들어서 계란을 한 10개 정도를 이제 바구니에 넣고 깼어. 그 다음에 막 휘 저은 다음에 스크램블 에그예요. 그러니까 계란 프라이를 했는데 그러면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죠.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면 블록의 길이라는 것은 계란을 2개냐 10개냐 했을 때 몇 개가 10개가 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키의 길이. 키가 길이가 크다 적다는 어떤 키 스페이스 키 도메인인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와 관련되냐면요. 무차별 공격과 관련돼 있어요. 무차별 공격. 무차별 공격은 영어로는 브루스 포스 어택이야. 브루스 포스 어택인데 56비트를 쓰게 되면 2의 5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런 것과 만약에 128비트를 썼다고 했을 때 2의 158승이면 엄청난 차이예요. 차이가. 그걸 가지고 만약에 키를 집어넣었을 때 그 동일한 값이 나오느냐 이걸 체크해 보는 거야. 체크해 보는 게 우리가 뭐다? 키이게 됩니다. 라운드스라는 걸 우리가 스크램블 에그 할 때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한 5번 저은 것과 한 16번, 18번 저는 게 뭐가 더 알아보기 어려워요? 횟수가 더 많으면 더 그게 강하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는요, 복호 과정과 암호 과정은 일단 동일하다. 페이스 다이거들은. 그에 반해 이쪽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3라운드 이상 짝수 라운드로 구성한다. 3라운드 이상 짝수 라운드.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하려면 뭐야? 3번 이상은 다음에 뭐다? 짝수로 해야 공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이제 한 3번 일하고, 그 다음에 배짱에도 이제 한번 3번 이제 일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겠죠. 누구는 만약 눈이 조금 일하면 누구를 편애한다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3라운드 이상 짝수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에 반해 SPN 구조. SPN 구조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 사이퍼 텍스트, 서브스티튜션 사이퍼.
S박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그 사이퍼 이거를 중첩시키는 거. 그래서 S박스, P박스라고 합니다. P박스. 이 P박스는 뭐 또 때로는 퍼뮤테이션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고 얘는 병렬성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점이에요. 병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SP의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조금 모델링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SP의 구조는요, SP의 구조는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P의 구조가 어떤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을 우리가 이제 먼저 S박스에다 막 집어넣어요. S박스에. 쪼개서 이런 S박스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S박스에. 이 얘를 S박스에다가 쭉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그대로 P박스에다가 P박스에다 이거를 또 집어넣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그 계산해서 이런 걸 계속 S박스, P박스, S박스, P박스를 반복적으로 해서 아웃풋을 산출해내는 거. 아웃풋을. 아까는 우리가 이제 페이스다 고제는 그 절반씩 개미와 배짱 이게 교대로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다? 이 인풋을 적당히 쪼개서 S박스에 그대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이 P박스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아웃풋이 산출되는 거. 그러니까 동시에 병렬적으로 막 처리하는 거죠. 이런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뭐다? SP의 구조. SP의 구조. 그러니까 구조가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다 구조는 약간 좀 다르죠. 자, 구조를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거의 어떤 설명이, 특징이 좀 설명이 나고요. 또 시험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그 암기력을 좀 테스트해요. 암기력. 자, 여기서 SP의 구조는 우리가 뭐로 시작했냐면, SP의 구조는 요 S로 시작했어요. S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뭐 상당히 S자의 돌림자를 많이 써요. 잘 봐보면, 세이퍼, 샤크, 스퀘어, 그 다음에 그 세이퍼 플러스, 서펜트, 나머지 뭐 이제 그 뭐 크립톤, 그 다음에 프렌즈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레인달이 있는데 이 레인달은 AES의 최종 후보가 AES의 최종 후보예요. 얘가 AES 최종 후보입니다. 자, 데스가 1970년대에 나왔어요. 한참 동안 이걸 썼어요. 상당히 오랜 동안 썼는데,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이 뭔가 하나 나오면 암호 분석가는 그걸 계속 뭔가 약점을 찾아내고 계속 찾아내요. 찾아내갖고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성능 이런 것이 이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한계에 도달해요. 그래서 이 그 과도기의 스리플 데스를 이제 그 뭔가 3배 더 돌려갖고 이제 조금 유지를 합니다. 근데 구조 자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 방식에 의해서 전 세계의 암호 그 어떤 그 분석가, 암호 설계자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오디션 하는 거야. 전 세계 출품해라. 우리나라도 했어요. 우리나라 해갖고 이제 우승은 못했지만 아무튼 15등 안에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이제 그 했는데. 최종 우승은 백의 암흑자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 암호 알고리즘 그 이름이 레인다래요, 레인다. 이 구조가, 데스는 페이스다 구조를 따랐는데, 이때 구조 자체가 다른 SPN 구조를 써요. SPN 구조. 그래서 요 레인달이 뭐다? SPN 구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것 정도만 일단 챙겨주시고, 나머지 거는 뭐예요? 그냥 페이스다. 그러니까 적당히 객관식이니까 이 알고리즘 상세한 내용까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까지만 일단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로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있거든요. 데스에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뭐가 있냐? 국산이 시드가 있어요. 시드. 이 부분이 국산 알고리즘 간단하게 한번 적어. 국산이 자 데스에 영향을 받는 것이 얘가 시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레인다 AS로 줄여서 할게요. 이 부분에 그 영향을 받는 게 우리가 뭐냐? 아리아가 있습니다. 아리아. 이 구주 자체가 뉴상만. 구주 자체가. 그래서 이 데스와 시드는 뭐 페이스다 이거죠. 그에 말하는 이쪽 레인달과 아리아는 뭐다? SPN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SPN 구조.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스트림 암호로 넘어옵니다. 데스 암호는요, 현대의 암호의 블럭 암호예요. 블럭 암호. 일정 블럭 얼마? 64비트 블럭 단위를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현대 스트림 암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되게 되면 동기식, 비동기식. 우리가 이제 암호학 전체 습을 볼 때 이런 내용 한번 다뤘죠. 동기식은 뭐다? 친한 사람, 친한 연인은 뭐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근데 비동기식은 계속 뭔가 물어봐야 된다겠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런 게 우리가 비동기식인데, 그러면 이제 동기식은 키워드는 평문이나 암호문에 딱 독립적이다. 엄격히 얘기하게 되면 키스트림이에요. 키스트림이 평문과 암호문에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고, 그에 반해서 이쪽은 뭐다? 종속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가 동기식이야. 동기식. 독립적으로 떨어져요. 그에 반해 이쪽 CFP 모드는 이런 CFP, OFP 모드는요, 뒷부분에 배워요. 모두가 이 암호학에서 나오는 리스트에서 미국의 이제 리스트라는 이제 보안 기술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기관에서 5가지 모드를 얘기합니다. 5가지 모드를 얘기했는데, 그 5가지 모드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런 OFB, CFB인데, 이거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같이, 우리가 이제 스트림 암호는 평문이 있어요.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듭니다. 암호문으로 만들 때 스트림 암호는 뭐를 사용한다? 여기 XY 연산을 사용하죠. 지금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스트림 암호. 스트림 암호의 방식을 얘기해요. 스트림 암호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키스트림이 있어요. 키스트림 같은 게 이것이 산출돼서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트림 암호는요, 이 키스트림이 방법을 통해서 이걸 산출해서 계속 내려보내는 거야. 여기 연산은 상당히 단순하죠. XY 연산은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평문은 공격자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거야. 근데 이 키스트리밍 부분이 공격자가 어떤 알아챘다.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챘다. 했을 때는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뭐다? 이 키스트림입니다. 키스트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크게 보게 되면, 자, 동기식과 비동기식이라는 거. 동기식과 비동기식. 자, 동기식은 뭐다? 독립적으로 산출된다겠죠.
독립적으로. 그에 반해 비동기식은 종속적으로 handle되고. 종속적으로. 자, 이 부분이 독립적, 종속적이라는 것은, 평문이나 또는 그 암호문, 이 부분에 이 키스트림 산출하는데요. 요 키스트림을 그 산출하는데 이 평문이나 암호문이 구조상 이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구조상.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종속적인 비동기시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이것과 관련 없이 계산해서 막 떨어진다. 떨어져갖고 엑스연산 한다. 했을 때는 뭐다? 이거는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그래서 종속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다? CFB 모드. CFB 모드. 그래서 요 부분만 약간 좀 특이한 거 위주로는 여집합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좀 좋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다? 많은 거보다 이제 그 시험에 나올 거. 그런 거 위주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살펴봤고요. 자, 여기 그 좀 살펴보시면, 동기식, 비동기식. 종류를 좀 간단하게 보면요. 원타임 패드가 있어요. 원타임 패드. 자, 원타임 패드는 엄청나게 큰, 우리가 이제 그, 원타임 패스워드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원타임 패스워드. 약자는 동일해요. 원타임 패드, OTP예요, OTP. 원타임 패스워드는 일회용 패스워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패스워드 우리가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 이거는 원타임 패드는 이 그 동기식 스트림 암호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큰 어떤 그 패스워드 같은 거를, 패스워드가 아니라 이제 그 암호화할 때 쓰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원타임 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이거는 이제 FSR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 F가 들어갔어요.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리니어. 선형이라죠. 얘는 non-linear.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FSR이죠. FSR. 뭐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정도만 일단 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드는 나중에. 자, 다음에 이제 데스로 넘어갈게요. 데스. 자, 데스는 이제 1970년대 역사를 좀 간단하게 볼까요? 70년대에 발표된 그 이후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그 대치기 뭐다? 블럭암호 기법이야. 블럭암호. 자, 훗날 데스를 그 세 번 그 반복하는 스리플 데스가 나왔어요. 스리플 데스는 이제 그 16 곱하기 3에서 이제 그 48라운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3중 데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신 그 블럭암의 표준이 AES는 데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작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 AES는 아까 이제 백이 암호학자인 그 최종 레인달이 그래서 이제 그 AES의 최종 후보가 됩니다. 자, 지금은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 역사를 공부해야 그 다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그 다음에 아까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라겠죠? 세 개가 있었죠. 블록, 키, 라운드.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건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조는 좀 살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구조를 잘 보면, 키는 얼마? 키가 56이죠. 56비트. 그 다음에 블록은 얼마? 64비트요. 64비트의 평균 블록이 64비트의 뭐로? 사이퍼텍스트가 일단 나왔죠. 자, 이거 조금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가 얼마나 라운드? 16라운드. 16번. 이 숫자는 반대 암기하셔야죠. 그러니까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타는 또 이제 한번 봐보시면, 56비트의 키가 들어가면, 라운드 키 제너레이터가 이걸 통해서 라운드 키에 이 16라운드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때 필요한 키를 라운드 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다? 여기서 보면 48비트의
라운드 키를 몇 개? 48비트의 라운드 키를 16개를 만들어내는 거. 16개. 16개 만들어서 어디다? 라운드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라운드에다. 각 라운드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처음 이니셜 그 퍼미테이션, 그 다음에 파이널 퍼미테이션, 여기서 최종 64비트가 나와. 자, 그 다음에 한 라운드를 확대한 거야. 확대한 겁니다. 이게 무슨 구조를 따른다? 페이스 타일 구조를 따른다겠어요. 페이스 타일 구조.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가 이제 그 절반씩 뭔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그래서 믹서와 스와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믹서. 막 그 믹서하고 그 다음에 또 스와퍼 나누고, 나눈 다음에 또 임무 교대하고. 그래서 절반씩 나눴다. 이런 F 함수라는 거 있어요. F 함수에 집어넣어서 또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 확대를 해보면 그게 여기에 나와. 데스에 지금 어떤 거? F 함수 있어요. F 함수. F 함수. F 함수 부분이 일단 확대가 되면은, 자, 이 부분에 4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 걸 일단 잘 챙겨 보셔야 돼요. 4개가.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확장 P박스가 있어. 확장 P박스. 그 다음 단계는 XOR, 키 XOR. 키하고 XOR. 그 다음에 S박스. 그 다음에 단순 P박스. 요 4개를 가지고 있어. 4개. 자, 그 내용이 여기 아마 명시가 돼 있을 거야. 데스 아머는 확장 P박스, 키 XOR 8개 S박스, 그리고 단순 P박스. S박스의 개수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8개.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봐보면요. 자, 지금 어느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즉, 하나가 뭐다? 들어온 게 지금 보면 32비트예요. 32비트. 그러니까 일하는 쪽.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32비트가 확장 P박스에다가 익스펜션한 거. 그래서 뭐가 나왔다? 48비트가 만들어서. 근데 왜 48비트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죠. 라운드 키에서 뭐다? 56비트가 이쪽에 46비트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면 뭐다? 얘가 확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XOR을 연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그 XOR하기에서는 32비트가 48비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8비트가 8개 S박스예요. 8개. 8개인데, 8개 S박스에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으로 내려오는데, 또 48에 또 32를 바뀌어요. 미리 내려가고 32를 뭔가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는 거. 그러면 이 S박스의 하나의 구조를 잘 봐보면요. S박스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 S박스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게 6개. 여섯 개. 근데 나가는 게 하나, 둘, 셋, 4개.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로. 그래서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이 몇 개? 들어올 때는 이 부분이 6개야. 6개 점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 4개의 점으로 매칭이 돼요. 4개 점으로. 그래서 6개가 4개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매칭이 돼서 요 6개의 부분에 있는 게 나갈 때는 4개로 매칭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테이블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S박스를 실제 뭔가 계산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가로, 세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방법이 요 부분입니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 비트를 계산할 때 행에 이용해요. 행이 그러면 2비트 쓰는 거죠. 0, 1, 2, 3까지 있는 거죠. 2비트니까. 2비트.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얘는
이 부분은 열이에요. 열. 4비트를 쓰는 거. 그러니까 2의 16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0, 1, 2, 3, 4, 15까지. 15까지. 비정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2의 2승이면 2의 2승이면 4죠. 그러면 여기는 0, 1, 2, 3까지. 그 다음에 2의 몇 승? 4승이면 얼마? 16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0, 1, 2 어디까지? 16까지. 10가 0에서부터 아니 15까지죠. 참. 0에서부터 9까지는 0에서부터 9까지는 그냥 숫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0부터는 뭐라죠? A, B, C, D, F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다? 16지수에서 F라고 얘기를 해요. F. 그 다음에 여기 10을 A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렬을 테이블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식으로 됩니다. 이쪽에 행이 4개, 열이 16개에서 매칭되는 게 여기에 딱 값이 이렇게 나와. 값이. 그게 몇 비트로? 4비트로. 4비트로. 그래서 그걸 찾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봐주시고. 자, 더 이상 구조는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자, 여기 구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 8비트에서 이제 48비트에서 뭐다? 32비트로 내려왔다는 거. 32비트.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럴 거. 특히 여기서 중요한 요소로 하는 게 S박스예요. S박스가 데스의 어떤 강도를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S박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종류, 지금 이거 얘기하는 4개. 확장 P박스, 키엑소와 8개 S박스, 그 다음에 단수 P박스. 이 4가지. 사지선다하는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죠. 자, 다음은요. 자, 데스, 트리플 데스 AES가 있는데, 자, 순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순서로 가는 거. 순서로. 그 발달 순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스는, 자, 블록은 64, 키는 56. 그 다음에 라운드는 얼마? 라운드는 16라운드. 그 다음에 트리플 데스는요, 블록은 똑같아요. 블록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키의 크기는 12. 얘는 56 곱하기 2. 56 곱하기 3. 하면 168. 그 다음에 112. 키가 2개 쓰는 경우 있고 3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라운드는 똑같이 48이에요. 16 곱하기 3. 16 곱하기 3에서 라운드를 더 돌린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해요. 근데 저 이렇게 해서 좀 강도를 조금 더 늘려요. 버티고 거죠. 자, 그 다음에 SPN 구조를 따르는 어떤 거? AES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블럭이 얼마? 64보다는 128이 더 나을 거예요. 블럭도 큰 게 좋아요. 알아보기 더 어렵죠. 그 다음에 키의 크기도 128, 192, 256 다 달라요. 라운드도 우리가 어떻게 했나? 라운드도 10, 12, 10, 12, 14 다 틀려요. 라운드 수가. 이 키의 길이에 따라서 라운드 수가 좀 다르다. 이것도 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챙겨주시고, AS는 그 뒤에 구조가 바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흐름, 숫자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